네, 이번에는 분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로. 일단 분류 문제가 회귀 문제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큰 게 우리가 원하는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그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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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컬 변수. 카테고리컬 변수가 카테고리컬 변수, 아무튼 카테고리컬 변수일 때 분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제가 찾은 거는 엠리스트 숫자 데이터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인터넷 창에 여기 엠리스트 CSV, 우리가 CSV로 예측을 할 거니까 CSV라고 치시면요, 여기 이런 사이트가 나오고, 여기 트레인셋, 테스트셋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트레인셋을 받으면 CSV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운은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용량이 상당히 크거든요. 6만 개 정도 돼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면은 1000개만, 위에서 1000개만 가져다가 쓰려고 합니다. 학습하는데 충분히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여기서 이 값이 0에서부터 255까지 값이 랜덤하게 이렇게, 랜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값이 이렇게 0에서 255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결측치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상치 전혀 없고 그냥 가져다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데이터 인풋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면 좋아요. 0에서 1까지니까 이 데이터가 0에서 255니까 똑같이 민맥스 스케일러 적용하시면 민값이 0이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쉬워지죠. 네, 전부 다 255로 나눠주시면 모든 값이 0에서부터 보시면은 0에서부터 1 사이 값으로 저는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미리. 이렇게 미리 나눠 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y, 이 숫자, 이건 숫자고, 여기서부터 이제 270 몇 가지? 784. 이게 미리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겼는지, 데이터가 여기 가로로 28개, 세로로 28개인데 이 CSV에는 어떻게 적어져 있냐면, 여기서부터 28까지 적고 이 두 번째 줄을 그냥 이어서 붙였다. 29번부터 이렇게 쭉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그 이어서 적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적어놓은 데이터예요. 적어놓은 데이터를 나중에 모양을 저렇게 바꾸는 방법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거는 이게 숫자고, 이게 여기서부터가 아까 봤던 그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예측하냐? 우리가 레그리션처럼 이거 값들을 쭉 인풋 784개의 인풋을 받아서 하나의 아웃풋을 내서 레그리션처럼 풀어도 되려나? 안 될 것 같긴 한데 될 수도 있고, 근데 안 될 거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테고리컬 변수예요. 카테고리컬 변수라 하면 숫자의 의미는 없다는 거죠. 숫자의 의미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0.5를 예측하면 0.5를 예측하면 0과 1 사이에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우리 0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는 오히려 8이나 9 이런 애가 비슷하게 생겼지 1과는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의 의미는 전혀 상관없이, 이게 숫자의 의미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분류를 하려고 써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카테고리컬 변수라고 말씀드렸고,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 아까
피처가 우리 카테고리컬 변수일 때는 우리 원하드 인코딩 해줬죠? 반대로 타겟도 카테고리컬 변수는 원하드 인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종류가 0부터 9까지 총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하드 인코딩 10개로 컬럼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 y 값에 이 5죠. 5를 제가 원하드 인코딩으로 0, 1, 2, 3, 4, 5. 5일 때 1이고, 네.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난번 코드 보시면은, 지난번에 if 가지고 그냥 제가 쓴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y 값들을 이렇게 변환을 해뒀고요.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됐으면, 네, 코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에 1부터 1000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쭉 돌면서 255로 이렇게 나눠준 거, 이 코드 실행해 주시면 원래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255까지 적혀졌던 값이 0에서부터 1 값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showDigit이라는 함수는 보시면은 showDigit이라는 함수는 r 이거는 1,31. 자, 1,31 뭔지 모르겠습니다. 1,31이 뭐야? 1,31. 몇 번째 숫자를 가져올 것인지 여기다 적어주면 되거든요. 몇 번 줄에 있는 숫자를 가져올지 정해주고, 그 데이터를 쭉 가져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28 by 28을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그 이중 포문을 돌아가지고 여기서부터 그 값을 순서대로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가져오는데 그 값을 가져오고 그 값을 우리가 어떻게 했죠? 0에서 255까지 값인데 우리가 0에서 1 값을 바꿨으니까 거기에 255를 곱하면 0에서부터 255 값으로 바뀌게 될 거고, 근데 여기서 반대로 1에서 이걸 빼주면 왜 이렇게 했냐면 여기 배경이 이 배경색을 제가 바꿀 건데 우리가 흔히 이 배경색이 흰색이고 글자가 검은색이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색깔 지정할 때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흰색이고 작으면 작을수록 원래 그 흰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반전을 시켜줘서 그 반전된 값을 여기 쭉 이 셀의 인테리어에 칼라하면 이 배경색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다 배경색을 각각 이렇게 다 입혀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숫자가 써진 것 마냥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트 2가 Y 뷰에 3,31 이거죠. 이것과 이거는 이거는 실제 정답, 여기는 실제 정답을 가져올 거고, 예측은 어디에 있는 걸 가져올 거냐면 y의 이 값을 가져올 건데, 이 값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자, 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그러면은 한번 어떻게 예측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하는 거 여기 있네요. 자, 영역을 지정해서 똑같이 돌면 되죠. 돌면 되고, 모양을 보니까 W1 모양을 일단 보죠. W1은 784개, 여기 784개의 값을 28개로 줄였네요. 28개로 줄이고, W2의 모양을 보면 28개의 값을 10개로 줄여서 제가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한번 모양을 그냥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지저분하네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게 784 아마 28 곱하기 28이 784 맞을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쭉쭉쭉쭉쭉쭉 줄여서 몇 개로 만들었냐면 28개로 만들었고, 여기서 아마 제가 보통 렐루를 쓰니까 렐루를 써서 28개를 만들어줬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쭉쭉쭉쭉쭉쭉 해서 10개로 줄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원활 인코딩으로 코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이제 뭐 랜덤하게 나올 거예요. 뭐 18, 뭐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3, 뭐 5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이 값들을 확률 값으로 바꿔줘야겠죠. 확률 값으로 바꿔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새로운 액티베이션을 배울 건데요. 우리 소프트 맥스라는 액티베이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맥스라는, 자, 수식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쳐보시죠. 다 더해서 나눠주는 거랑 똑같은데요. 소프트맥스 익스플로네이션 함수를 써서 0부터 1까지 값으로 확률 값을 뱉어주는 함수입니다. 보시면 여기 수식이 여기 있네요. 어떤 값을 다 익스포넨셜 해주고, 익스포넨셜 함수가 어떻게 생긴지 여러분 대강 아시나요? 익스포넨셜 함수는 뭐 이렇게 생긴 함수, 여기 줄어들고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그래서 모든 값, 음수의 값을 넣어도 모두 양수가 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익스포넨셜을 써주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익스포넨셜을 써주는 이유는 이 값이 차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니어 했으면은 리니어 함수는 차이가 별로 안 났지만 얘는 기하 급수적으로 커지거든요. 그래서 확률이 차이가 확 날 수 있어요. 큰 거, 내가 원하는 값을 크게 이렇게 예측을 해줄 수 있는 게 두 번째 이유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 소프트맥스는 그런 함수다. 그렇게 해서 뭐 이것을 10이면은 2의 10승, 뭐 2의 8승, 2의 마이너스 2승, 2의 마이너스 3승, 이거 2입니다. 2의 5승. 이걸 다 더한 다음에 각 항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확률이 되겠죠. 뭐 10이 가장 크니까 뭐 0.7, 뭐 8은 0.7까지 안 가려나? 뭐 그냥 예제입니다. 0.2, 마이너스는 0.001, 뭐 이렇게 쬐깐하게 나올 거예요. 0.05, 뭐 쬐깐하게 나올 거고, 뭐 0.1,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대강 적었습니다. 이게 한 합쳐서 1이 되겠죠. 이런 확률 값을 뱉어줄 거예요. 이게 소프트맥스라는 우리의 새로운 액티베이션 함수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 가지 클래스로 구분할 때 뭐 90%는 소프트맥스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모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보시면 데이터를 받아와서 실제 값도 받아오고, 그 다음에 댄스로 연결해주고, 렐루층 거치고 댄스 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소프트맥스라는 새로운 액티베이션을 거쳐서 예측을 할 거고요. 예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측을 하게 되면 결국은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이렇게 10개의 확률을 리턴해줘요. 그래서 보시면 Y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은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확률을 이렇게 리턴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그냥 바로 함수로 적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역전파 해가지고 쭉쭉쭉 순전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y 프리딕트 이 값을 가져와서 맥스, 이 중에 가장 큰 값을, 큰 값의 인덱스를 가져와서 아마 적어주게끔 해놨을 거예요, 제가.
맞을 겁니다. 3i,12 여기에다가 매치로 만들었으니까 가장 큰 값을 찾고 그것의 매치, 그것의 인덱스 번호를 가져와서 여기다 적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모든 게 이제 끝났죠. 순전파, 역전파, 순전파, 역전파 쭉 하면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한 게 있어요. 우리 소프트맥스의 역전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계산했던 거는 단순한 그냥 리니어 함수 미분했잖아요. 근데 소프트맥스를 미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소프트맥스로 계산을 하면 이제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이 하나 더 로스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 로스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y 프리딕트에서 y 트루 값을 뺀 것의 제곱, 이걸 보통 우리가 민 스퀘어드 에러 MSE라고 부르고요. 근데 카테고리컬 이거 분류할 때는 물론 이거 써도 학습이 될 것 같아요. 학습이 되지, 당연히 차이가 나질 테니까 학습이 되는데 새로운 로스를 배울 건데요. 새로운 로스, 이번에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배울 거예요. 엔트로피 로스가 뭐냐? 일단은 여러 가지 멀티레이어 없이 그냥 0과 1일 때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로그 확률값, 로그니까 y 프리딕트 여기에 y 트루 값을 곱해준 거, 이걸 줄여나가면 돼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 로그 함수를 그려볼까요? 우리 이게 확률값이 됐죠. 결국은 마지막에 뱉어주는 게 확률값인데 그러면은 0과 1 사이겠죠. 0과 1 사이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될 겁니다. 마이너스 로그를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로그 y 프리딕트 값을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로그 값은 원래 이렇게 그려져요. 0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고 1에서는 0을 지나는 이런 함수인데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제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이렇게 그려질 거고, y 프리딕트가 예를 들어서 실제값이 1이다. 1이면 이 값은 잠깐만, 잠시만요. 이게 마이너스가 안 붙나? 여긴가? 1이면 실제값이 1이면 줄여야겠지?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실제값이 1이면 로그 함수를 1에 가깝게 이렇게 줄여 나가야겠죠? 반대로 반대면 0이면 이제 이거 더하기 1 마이너스 y 트루 값 곱하기 로그 1 마이너스 y 프리딕트, 이게 뒤에 더 붙어지거든요. 이게 0이면 이게 1일 거고, 이게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 그래프에서 1만큼 1일 때 로그 0이니까 1일 때 로그 0은 무한될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게 0이면 로그 1이니까 0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함수일 거예요. 이런 함수를 실제값이 0이면 이 그래프를 줄여 나가야 되겠죠. 자, 정리를 하고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인터넷을 그냥 쳐보시면 설명이 나오려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정리해 놨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실제 y-true 값 곱하기 우리 확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값 그리고 1 실제값 로그 1 우리의 확률값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실제값이 1일 때는 2항만 살아남을 거고요. 실제값이 1일 때는 이게 0이 되어서 없어지고 2항만 살아남을 거고 실제값이 0이면 이것이 사라지고 0이면 1 이것만 남아서 계산을 하면 되고 그래프를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프는 방금처럼 그냥 그려보시면 대강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계산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더욱 제가 마지막에 그 소프트맥스를 왜 익스포넨셜 함수를 쓰는지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소프트맥스는 익스포넨셜 함수 다 더한 거에 자기 거 이 함수인데 왜 익스포넨셜을 썼냐면 우리 아까 로그 나왔잖아요. 자세한 수식은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결국은 로스를 마지막 최종 y로 미분한 다음에 그걸 또 던져서 그 아웃풋 이거 바로 전단 아웃풋 3라고 할까요? 이것에 로스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구한 다음에 이렇게 전달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거 생략하고 이거를 구하는 거 생략하고 이 로스를 바로 여기로 전달할 거예요. 왜냐하면 로그에 대한 함수를 미분하고 익스포넨셜의 함수를 미분하고 두 개가 어떻게 쌤쌤이 돼가지고 굉장히 쉽게 로스가 구해집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소프트맥스의 미분을 제가 보라고 하신 게 이 로스랑 합쳐져서 보시면은 남의 거 이렇게 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미분을 하면 막 이런 항이 생깁니다. 이런 항이 생기고 저런 항이 생기는데 문제는 역전파할 때는 소프트맥스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랑 만나면 최종 전달되는 로스는 그냥 이렇게 로스를 전달하면 돼요. 내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빼주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역전파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로 구현을 해보면 여기서 순전파를 했고 보시면 프리딕 업데이트 맞는데 업데이트해서 소프트맥스까지 했죠. 로스를 그냥 이 y에서 y 예측값에서 y2 값을 ms 이게 멀티 서브트랙트 해가지고 그냥 빼준 거거든요. ms 한번 쳐볼까요? 그냥 여기서 이거 빼준 거예요. 여기서 이거 빼준 거. 그렇게 역전파를 구하면 돼요. 그렇게 구한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댄스백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넘겨주면 돼요. 댄스백, 렐루백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제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즉석에서 찍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는 게 많았는데 혹시나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한번 좀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예측 학습을 하면 에폭 한 번은 돌면서 쭉 학습을 할 거예요. 역전파 이렇게 일어나겠죠. 제가 했을 때 약 한 번 에폭 할 때 1000번 이 작업을 1000번 하는데 한 2분 정도 3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 3분 동안 걸리고 한 10번 한 5번 정도 하면은 2분 안 걸리겠네. 한 1분 정도 걸리고요. 그러면은 우리 W 값, B 값 이게 다 4개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다 업데이트가 될 거고
이제 예측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100번째 있는 거를 예측해보면 100번째 있는 거 보시면은 100번행 여기 100번 1이죠. 1을 이렇게 가져오고 정답은 1이고 예측은 내가 1로 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트레인이랑 밸리데이션을 나눈다고 했는데 왜 안 나눴나요? 물어보시면 우리 예측을 할 때 여기 학습을 할 때 제가 900번까지밖에 학습을 안 했어요. 그 말인 즉슨 그래서 900번까지는 트레인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900번에서 999번 그러니까 1000번까지는 밸리데이션 하려고 놔둔 겁니다. 그래서 950번을 예측하면 밸리데이션을 예측한 거가 똑같겠죠. 00 이렇게 잘 예측 학습을 안 한 데이터도 잘 예측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분류 문제도 끝났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힘들게 했던 거를 파이썬에서 한번 쉽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콜앱이라고 파이썬 코드를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갓 구글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기 로컬 아무튼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콜앱 치시고 여기 구글 콜앱 여기 들어가셔서 새 노트 해서 만들어줘도 되고요. 새 노트에서 이렇게 노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일단 가장 간단한 것들이기 때문에 GPU 연결이나 이런 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실행 버튼 누르면 그 이 셀 단위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패키지들을 이렇게 임포트 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필요한 패키지를 임포트를 먼저 해볼게요. 그럼 여기 할당 하면서 연결 중으로 바뀌면서 뭔가 이렇게 딱 연결됐습니다 떠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셋을 받아올 건데요. 우리 그 연비 문제 풀었던 거 이 사이트에요. 이 데이터 여기 오토 mpg 데이터 이 파일 우리가 다운 받았었죠. 이것을 다운을 받습니다. 금방 받을 수 있습니다. 금방 다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컬럼명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게 처음에 mpg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네임에 있던 그 단어들을 다 써주면 될 것 같고요. 다 써준 다음에 판다스라는 패키지의 read CSV 파일을 읽어와라 라고 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모르는 값은 물음표로 써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써진 거 그대로 실행을 하고 데이터셋이라고 이걸 보면 우리가 아까 엑셀에서 보듯이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미싱 밸류 그 호스파워의 미싱 밸류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드롭아웃 할 건데 여기 398개죠. 드롭 NA라고 남 밸류를 드롭하겠다 이렇게 그냥 명령어 한 줄로 미싱 밸류가 처리가 됐습니다. 보시면 398이었죠. 보시면은 392 6개가 드롭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오리진 이게 원하드 인코딩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1, 1, 1, 뭐 1일 때 1, 2일 때 1, 3일 때 1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USA, 유럽, 재팬 원하드 인코딩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했죠? 민맥스 스케일, 그러니까 스케일을 통일을 시켜줬죠. 그것은 이렇게 사이킨런에 민맥스 스케일러를 가지고 와서 핏 해준 다음에 적용 핏이 그 가장 큰 값, 작은 값을 찾아낸다는 그런 의미고요.
트랜스폼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계산해 가지고 바꿔줬잖아요. 값을 이렇게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면 값을 보면 네, 우리 여기 위에 봤던 순서대로예요. 이게 칼럼 값이 무너졌는데 칼럼 값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0부터 1 사이 값으로 전체가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x 그러니까 인풋이랑 아웃풋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 아웃풋은 여기 있는 거 첫 번째다 0 첫 번째다. 그리고 우리가 인풋으로 줄 거는 1부터 여기 끝까지다 1부터 끝까지다 라고 써주면 되고요. x를 보면 1.0 여기서부터 딱 잘려져 있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여기서 쭉 잘려서 이렇게 있고 y는 여기만 딱 뚝 떨어져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테스트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데이터랑 나눠야 된다고 했잖아요. 또 이런 패키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비율은 30%를 떼주세요. 라고 해서 나눠주면 118개 여기 392개 중에 118개가 밸리데이션 데이터고 트레인은 트레인을 보면 좋지. 트레인 데이터는 274개는 트레인으로 쓰고 나머지는 밸리데이션으로 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델을 만들 건데 여기가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죠. 이렇게 쉽게 모델을 선언하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9개를 5개로 만들고 렐루를 써줄 거고요. 다시 또 마지막에 덴스 레이어 하나로 만들어 줬었습니다. 똑같이 했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쌓아주면 됩니다. 쉽게. 그 다음에 로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번 말씀드렸는데 MSE 그러니까 mean squared error라는 로스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그냥 모르시면 아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옵티마이저는 아까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적용할 건지 라는 의미인데 그냥 아담 쓰시면은 뭐 초보자분들은 나중에 여기도 옵티마이저 종류들도 한번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히는 값이 러닝 레이트 값입니다. 썸머리를 해주면 자 처음에 9개를 받아들여서 5개로 만들고 근데 여기 그 다음에 5개를 받아들여서 1개를 만든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은 눈치를 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수가 56개입니다. 그 중에 위에가 50개, 뒤에가 6개인데 왜 이게 50개, 6개인지 눈썰미 좋으신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9개를 받아들여서 5개로 만들면 웨이트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9 곱하기 5죠. 그러니까 9, 5, 45에다가 바이어스 5개가 붙어서 이렇게 50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5 곱하기 1 해서 웨이트 크기가 5고 뒤에 바이어스 하나 붙어서 6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대강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요. 9개를 받아들여서 9개를 5개로 만들고 5개를 1개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핏을 시킨 건데요. 이 모델을 핏 시킬 거다. X, Y 넣어주고 배치 사이즈는 우리가 한 번에 학습할 숫자라고 했고 우리가 1로 놨기 때문에 똑같이 1로 날 거고요. f폭은 몇 번, 이 데이터를 몇 번 학습할 건지 이게 f폭이고요. 우리가 버튼을 한 번씩 누를 때마다 f폭 한 번씩 학습한 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 우리가 밸리데이션 따로 가가지고 막 예측해 봤잖아요. 그것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바로 예측을 해줍니다.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1초 만에 계산이 바로 돼요. 로스는 바로바로 이렇게 줄고 있다. 이렇게 바로 나오고 여기 어떻습니까? 밸리데이션 로스도 바로 나오죠. 밸리데이션 로스도 바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해보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한 번에 보면 여기서 좀 나타났는데 우리가 뭐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값이 밸리데이션 이 뭐냐 트레인 로스는 아마 쭉 줄어들 거예요. 전반적으로 뭐 가끔 튀긴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쭉 줄어드는 게 보통이거든요. 문제를 계속 풀면 풀수록 잘 풀 테니까 로스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가끔 가다가 이 로스 밸리데이션 로스가 줄다가 다시 올라가는 텀이 있어요. 한번 보면 어떤 걸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면 이게 보게 되겠죠. 학습을 진행하면 이 트레인 로스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밸리데이션 로스는 같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커지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을 찾는 게 목표예요. 이 지점을 찾는 게 목표. 왜냐면 어떤 데이터에서도 잘 맞도록 학습한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풀었을 때 가장 저점 이걸 찾는 게 목표고요. 여기를 보통은 언더피팅이라고 하고 여기를 오버피트라고 해요. 오버피팅. 어떤 의미냐면 여기는 아직 학습이 덜 된 상태겠죠. 더 학습될 여력이 있는 거고 반대로 오버핏은 너무 이 트레인 데이터에 맞추다 보니까 네, 좀 너무 과하게 학습됐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엑셀 엑셀 두 번째 엠리스트 데이터도 한번 풀어볼게요. 세션을 좀 엑셀 이걸 종료를 시켜놔야 될 것 같아요. 종료시키고 자 똑같이 패키지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엠리스트 데이터도 이렇게 쉽게 불러올 수 있어요. 패키지를 이용해서 6만 개 한꺼번에 불러오죠. 6만 개 불러오는데 금방 불러옵니다. 엑셀을 다운받을 때는 엄청 오래 걸렸지만 벌써 됐습니다. 0초 만에 받아졌고요. 이미지 쉐입이라고 어떤 형태인지 찍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원래는 저기는 28 곱하기 28로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 데이터는 그냥 28, 28, 28, 28, 28 이렇게 28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0번째 있는 걸 한번 그려봤는데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네요. 1000번에 들어가 있는 건 어떤 이미지인지 뭐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이것을 이제 보통은 이런 이미지는 CNN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보통 푸는 게 보통인데 우리는 아직 그런 거 배우지 않았잖아요.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28 곱하기 28 모양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았던 784개가 쭉 늘어진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맞춰주기 위해서 255로 전체적으로 나눠주었습니다. 민맥스 스케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네,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혹시 기억하시겠죠? 처음에 784개를 28개로 줄이고 그 다음에 그 28개를 10개로 줄이고 중간에 여기는 렐루를 한번 쓰고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값을 예측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로스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클래스 엔트로피인데 앞에 스파스를 빼면 그냥 카테고리컬 엔트로피를 쓰는 거랑 똑같은데 스파스를 쓰는 이유는 이 y값 제가 이 y값을 원하드 인코딩을 안 해줬잖아요. 원하드 인코딩을 안 해줬을 때 스파스를 써주면 알아서 원하드 인코딩을 해서 결과를 비교해 줍니다. 굉장히 좋죠. 네, 그렇게 할 거고 똑같이 아담 쓰고 러닝 레이트입니다. 네, 보시면 이번엔 파라미터가 조금 더 커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뭐
아까 배웠던 것처럼 784 곱하기 28 더하기 28이 아마 이거 나올 거고요. 28 곱하기 10 더하기 10, 그러니까 280에 더하기 10 하면 290. 이렇게 나와서 약 2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학습시키네요. 똑같이 fit 하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에폭은 20번. 20번. 버튼 한 번 누르는 게 한 에폭인데 20번 학습할 거고요.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바로바로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20번, 4초, 80초, 1분 만에 학습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보시면 로스가 금방금방 떨어집니다. 이렇게 쉽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로스만 보고 이게 얼마나 잘 학습됐는지 감이 좀 잘 안 오잖아요. 로스만 보고는 근데 카테고리컬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계산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대강 뭐 이거보다는 지금 이게 잘하고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쓰는 게 여기 보시면은 매트릭, 우리가 판단을 뭘로 하겠다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ACC 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어큐러시, 내가 100개 중에 몇 개를 맞췄는지를 퍼센티지로 환산해 주는 아주 좋은 그 함수입니다. 매트릭을 쓰면 쉽게, 우리가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보시면 어큐러시가 100개 중에 98개 맞았다. 98% 정도 되는 거죠.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97% 가까이 되고, 밸리데이션 97%, 98%. 이렇게 어큐러시가 나오니까 우리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했는지 대강 더 쉽게 눈에 띄겠죠. 원래는 학습을 안 하면 10%겠죠. 랜덤하게 막 찍으면 10%일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잘 학습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프리딕트까지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 트레인 이미지 10번째 있는 걸 프리딕트까지 할 건데요. 프리딕트를 하면 이렇게 확률 값을 던져줍니다. 2의 마이너스 14승은 2의 14승 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굉장히 작은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은 수 이거 0, 1, 2, 3이 예측하는 거겠네. 이거는 9.9의 10분의 1이니까 거의 뭐 10분의 1이니까 0, 한 칸 이쪽으로 가니까 0.9, 거의 90% 3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네요. 나머지는 다 굉장히 작은 수고, 이럴 때 우리 아까 그 맥스 해가지고 그 인덱스 뽑아왔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이 여기에 아그맥스라고 이 값을 찍어주면 0, 1, 2, 3 세 번째 값이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제가 그리고 잠깐 어큐러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큐러시가 꼭 좋은 그 매트릭은 아닐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암을 판단하는 모델을 만든다고 할게요. 실제 데이터를 모았더니 뭐 암인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암이 아닌 사람이 99명이면 암일 확률이 뭐 1,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1%보다 높으려나? 아무튼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데이터를 모았더니. 그런데 어떤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거 데이터를 넣었더니 그냥 무조건 암이 아니라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무조건 암이 아니야. 그냥 나는 무조건 암이 아니라고 판단할 거야. 이거는 학습이 안 된 상태죠. 그런데 어큐러시는 얼마가 나와요? 99%가 나오겠죠. 이러면은 어큐러시가 좋은 매트릭이 되지 않는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건 실제 암 중에 암이라고 예측한 이것을 맞추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매트릭을 뭐 F1 스코어, 리콜,
프리시전 뭐 여러 가지로 다 뭐 나눠 놨는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은 매트릭이 뭔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